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부동산이 새로운 취미생활의 하나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동산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을까요? 자, 우리가 투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그렇지만 이 본질이 뭔지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그 본질,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 쾌락의 본질은 뭘까요? 정말로 부동산 공부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 쾌락의 본질은 뭡니까? 그 쾌락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게 좋은 거죠. 부동산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번다는 사실이 좋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돈을 버는데도 빨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내가 공부를 조금 하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손품, 발품 팔면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부동산이 빠르고 쉽게 돈이 벌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면 부동산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비밀들이 풀립니다. 우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을 알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 재미가 이상하게 점점 가면 갈수록 재미보다는 괴로움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도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책에서 봤을 때는 뭐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알고 재테크를 알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혹시 보셨어요? 정말 20대 때부터 그렇게 돈에 막 밝은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까지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현실 한번 잘 보셨어요? 책에서 본 얘기 말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부동산이 주는 이 기쁨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 많은 미스테리들이 다 풀립니다.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차라리 부동산을 모르고 살 때보다 더 괴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돈을 쉽고 빠르게 버는 법을 알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쾌락의 본질이 사실은 부동산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쉽고 빨리 돈을 버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고 빨리 돈을 버는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돈도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하면 막 행복이 막 생깁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빈도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자주 느끼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이지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뭐 음악, 뭐 독서, 뭐 또 운동, 뭐 또 사람들이랑 웃고 즐기는 거, 뭐 또 명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복해져요. 아무리 추구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취미생활 가지고 문제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중독 증세까지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즐거운 거죠, 그냥. 자, 그런데
행복을 계속 추구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 항목이 제가 오랫동안 여러 책들을 보고서 연구해보고 또 제 스스로 경험과 또 명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더니만은 5가지 항목만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항목이 아니라 절제해야 되는 항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 5가지 항목이 뭐냐면은 첫째, 술, 둘째, 음식, 셋째, 이성, 넷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 5째, 돈 빨리 벌고 싶어 하는 마음. 이 5가지 항목은 절제해야 되는 항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계속 추구할 대상이 못 되죠. 예. 음식 마찬가지죠. 계속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예. 뭐 물론 먹는 동안 행복은 있겠지만은 각종 성인병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식은 건강을 위한 아주 최고의 비법이다라는 건 뭐 이제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제해야 되는 거죠. 셋째, 이성. 뭐 이건 여자에게는 조금 덜 해당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특히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3번째 항목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위험해지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죠. 4번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요거는 여자에게도 매우 많이 해당돼요. 특히 여자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자식에게 많이 나타나죠. 잘 교육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내 자식을 난 이렇게 키웠다. 내 자식은 이렇다. 내 자식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겉으로 포장은 너무 멋있죠. 내가 난 아이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교육할래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게 포장된 거지 실제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 돈을 버는 마음은 나쁘지 않아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과도 나쁩니다. 제가 34살부터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30살 때까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었어요. 그때 같이 배우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같이 배우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참 정말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평범하게 살아요. 아니 그 나이부터 부동산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부를 이뤘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이부터 부동산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맛은 빨리 아는데 문제는 그 맛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더 자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회원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20대도 오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요. 20대부터 투자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그렇게 급해지는 마음, 더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 반드시 자제해야 된다. 그걸 자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늦게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멈출 줄 알면 위험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멈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멈춘다는 것은 이제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멈출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제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업이나 장사 이런 거는 멈출 때를 안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도대체 언제 멈춰야 됩니까? 그런데
투자는 멈추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예. 언제 멈춰야 됩니까? 돈 떨어지면 멈추면 돼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부동산의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수 타이밍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돈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 돈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좋은 흐름이 오는 곳, 거기에다 그냥 베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멈춰야 됩니까? 돈 떨어지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떨어졌어요. 베팅할 돈이 없어. 그런데도 안 멈추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 세팅을 하고 나서는 멈추세요 좀. 부동산 세팅을 하면 철저하세요 이제. 더 빨리 벌고 싶죠? 예, 더 무슨 수가 없을까 하고 싶죠? 그 마음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오해할까 봐서 높아시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세팅하고 나서 절제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세팅도 안 하고 절제부터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 같지만 게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게임 재미 붙여놓고서 야 이제부터 절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차라리 게임을 모르고 살 때로 냅두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의 세계가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돈의 세계를 넌 모르고 살아 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돈의 세계를 알게 하고 투자의 세계를 알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세팅을 했으면 그리고 돈 떨어졌어? 그럼 자제하세요. 더 빨리 벌고 싶어. 그런데 자제하셔야지만이 심리적인 고통도 겪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산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 100억쯤은 만들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럴 거다 아닐 거다 한 반반쯤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못 만들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일찍부터 했고 또 일찍부터 전문가로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잘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저 역시도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이 막 너무 재밌는 분들 지금 다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세팅을 했으면 그 다음엔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자산을 정말로 튼튼하고 여유롭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